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뱅 코리아에서 데이터 AI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최석재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떻게 생성 AI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업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싱크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한국에서 좀 가졌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그 부스를 찾아주시고 특히 이제 왓슨 X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을 올해 저희가 7월에 런칭을 했거든요. 그 후속 어떤 이제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이제 뭐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 저희의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쉐어해 주시고 공유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톤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목차는 이제 뭐 1, 2, 3, 뭐 AI의 이제 시장 동향, 뭐 생성형 AI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제 비즈니스에 이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에 대한 거를 좀 짚어보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방안으로 저희 이제 왓슨 X라고 하는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사실은 챗GPT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GPT가 쏘아올린 이제 작은 공이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AI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현실에 좀 많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영어로 써 있긴 한데 그 넷스케이프 모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그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의 탄생이었을 겁니다. 그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훨씬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요. 지금 우리 뭐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 환경을 너무 이제 잘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챗GPT의 등장으로 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AI라고 하는 존재가 그 우리 그 개개인의 그 생활 속에 밀접하게 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이제 그 생성형 AI 또 AI를 비롯한 어떤 그 모델들을 이제 기업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과거에 했지만 올해 더더욱이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면에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생성형 AI를 만들게 된 이제 기초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라고 하는 그 어떤 모델 기법이 아주 촉발이 돼서 결국에 챗GPT 그리고 이제 그거와 경쟁 상대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단 지금 LLM이라고 하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이 아니고 뭐 이미지나 기타 다른 어떤 그 데이터 형태를 가진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행위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존에 저희 뭐 AI 모델도 많이 있었죠. 트레디셔널한 AI 모델. 주로 이제 통계 모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수요 예측을 하든 아니면 뭐 재고 아니면 뭐 고객에 대한 어떤 니즈를 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계가 많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 정말 이제 고객들이 손쉽게 사람이 아닌 기계와 대화하듯이 뭔가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어떤
창조적인 어떤 일에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트레디셔널한 AI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기존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닌 트레디셔널 모델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어떤 아주 그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하는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챗GPT나 뭐 기타 다른 모델들은 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그다음에 코드를 새롭게 생성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는 이제 많은 그런 유즈 케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더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랭귀지나 코드뿐만이 아니라 위에 언급돼 있는 이제 뭐 IT 관련된 뭐 자산을 최적화한다든지 IT에 대한 어떤 운영을 최적화한다든지 그런 업무까지도 다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저희가 이제 고객 콜을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게 되면 고객분들이 이제 막 얘기를 잘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이런 걸 도입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앞에서 제가 유즈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긴 했지만 현재 그 생성형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는 주로 랭귀지와 코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이면에 지금 우리가 그 챗GPT가 막 활성화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된 기사들을 통해서 좀 우려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입니다. 이게 그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품질, 우리가 사실 어떤 모델을 만들더라도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품질이 조금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생성 AI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굉장히 바이어스 되거나 또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했을 때 많이 겪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I의 고질적인 문제들, 뭐 데이터가 편향돼 있다거나 아니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거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환각 현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그 생성의 AI의 가장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 아웃풋을 냈을 때, 그러니까 질의를 했을 때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답에 대한 출처를 밝혀주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텐데 그 데이터가 우리가 받은 답이 어느 데이터로부터 어느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아웃풋을 냈는지 그거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뭐 생성형 그 챗GPT 같은 경우는 뭐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후에 관련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할루시네이션처럼 맞지 않는 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LLM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업에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LLM 자체에서 해소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어떤 기법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 AI 모델에 대해서 어떤 품질이 저하된다.
라는 것들이 어떤 그 문제점을 일으키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답을 내므로 인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큰 임팩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더 크게 보면은 어떤 과징금까지 규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까지 물게 되는 그런 생산까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 가장 그 기업들이 이 데이터의 그 AI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유럽이나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들이 있고요.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지키지 못해서 벌어진 과징금들,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정확하지 못한 답을 냈을 때의 과징금들을 나타낸 사례들입니다. 여기 뭐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전체 매출의 뭐 예를 들면 5%나 6%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과징금을 내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AI 모델을 만들어오고 운영에 적용해야 되는 것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고 있고요. 국내도 조금 늦긴 했지만 관련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규제 법안들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챌린지는 이제 비용이죠. 뭐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챗GPT나 뭐 바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성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비용들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뭐 그냥 단순하게 1, 2억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뭐 챗GPT 같은 경우는 뭐 A100이라고 하는 이제 GPU가 거의 한 10,000장 정도, 10,000장 이상 들 정도로 GPU 한 장에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0장 정도 되니까 뭐 약간 좀 계산이 안 되지만 거의 조 단위의 이제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몇몇 기사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작년에 챗GPT의 매출이 순이익이 한 350억, 37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아웃풋이 엄청나게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물론 이제 큰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그 대기업들은 그런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어떤 밸류를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의 이제 모델을 가져다가 이제 API를 이용해서 뭐 활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IBM은 어떻게 이것들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ML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ML 모델을 만들 때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뭐 서너 가지가 된다라고 치면 이 서너 가지의 모델이 다 한 회사에서 나온 모델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뭐 A라는 회사, 어떤 거는 B라는 회사, 어떤 건 C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델일 겁니다. 예.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AI 한 종류죠.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생성형 AI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성형 AI는 그 나름의 그 모델들은 각자의 어떤 전문 분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전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A라는 생성 AI 모델, B라는 모델, C라는 모델을 가져다가 쓸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빅테크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델들, 뭐 날고 긴다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델을 하나 가지고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통계적 모델도 같이 이 안에 활용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이런 모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큰 틀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모델이 아니고요. 여러 그 외부에 펼쳐져 있는 모델들을 수용해서 가지고 있어야
수용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오픈된 환경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IBM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BM은 아시겠지만 B2B 기업이잖아요. 철저하게 기업 상대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 빅테크에서 만든 어떤 모델들, 이거는 범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다 끌어모아서 만들었죠. 하지만 비즈니스에 특화가 된다. 제조면 제조, 뭐 제조 중에 뭐 A라는 회사, 뭐 칩을 만드는 회사, 또는 뭐 제조인데 뭐 어떤 어플라이언스 가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 틀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그 데이터가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비즈니스에 특화가 된다라고 하면 작은 양의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성 AI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모델이 신뢰 있게 운영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 IBM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델을 자유롭게 가져다 쓰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관리하고 배포하고 운영하고 이런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들이 클라우드에만 있어야 된다. 사실 기업들은 특히나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에만 있으면 안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제조나 그다음에 뭐 은행 기업들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도 클라우드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온프라미스에도 구성을 하고요. 또는 클라우드에 구성을 하고 이것들을 두 개 믹스를 해서 같이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BM이 이 네 가지의 어떤 키 원칙을 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이제 제품이 이제 왓슨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7월 달 매년 7월 달에 이제 싱크 행사라는 행사를 이제 글로벌로 하는데요.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제품이 왓슨 X입니다. 키는 그렇습니다. 키 컨셉은 그렇습니다. 이 AI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AI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표방합니다. 이것들이 물론 이제 그 생성형 AI, 챗GPT로 촉발한 이제 생성형 AI까지 포함해서 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IBM이 만든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 생성형 AI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좋은 모델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컨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어나운스했던 거는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회사와의 협업입니다. 허깅페이스는 주로 LLM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갖고 있고요. 그 회사와 협업했다라는 의미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델들을 다 저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온오프라인을 상관없이 퍼블릭 클라우드든 온프라미스든 상관없이 저희 모델을 운영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허깅페이스에 있는 모델들을 가져다가 온프라미스에서 구성을 해서 좋은 기업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왓슨 X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제 새롭게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뭐 왓슨 X라고 하면 저희 왓슨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X의 의미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X는 확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왓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더 확장하고 인핸스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왓슨 X는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AI가 가장 기본입니다. watsonx.ai, watsonx.ai라고 하는 그 솔루션이 기본인데요. 아주 이 제품은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이것들을 프롬프팅하고 튜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생성형 AI만 가지고 될 것이냐? 그런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기존 머신러닝 모델까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라이브러리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IBM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생성형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허깅 페이스에서 갖고 있는 이제 되게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혹시라도 각 기업에서 그런 생성형 모델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모델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컨셉은 이 어떤 모델들이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각 모델별로 테스트를 해보고 나만에 맞는 모델을 여기서 찾아서 그다음에 그 모델들을 가지고 나만의 이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에 컨셉을 맞춰져 있습니다. 왓슨X.AI가 그런 형태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왓슨X AI를 중심으로 왓슨X 데이터, 그다음에 왓슨X 거버넌스가 여기를 받쳐주는 전체적인 왓슨X 플랫폼을 받쳐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왓슨X.AI는 AI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배포하는 형태의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왓슨X, 그러니까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왓슨X.데이터입니다.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RDBMS 데이터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왓슨X.데이터는 일종의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도 다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중간에 그 아이스버그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 그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을 가지고 정형화 해줘서 실제 왓슨X.AI가 그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피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왓슨X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왓슨X.AI가 이제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을 했을 때 항상 이 모델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레귤레이션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어떤 그 정확도가 떨어지진 않는지 그것들을 계속 감시하는 역할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왓슨X.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왓슨X.AI가 갖고 있는 모든 모델들의 명세들을 얘가 갖고 있고요. 명세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들의 그 실행 어떤 결과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에 대한 품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또한 이제 각종 레귤레이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규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이 거버넌스 안에 넣어놓고 그 규제들을 위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주로 저희의 뭐 파운데이션 모델, 저희 생성형 AI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거보다는 더 좀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넓혀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한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기존의 다른 회사들과의 좀 차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지금 왓슨X.AI,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는 차트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왓슨X.AI는 AI 모델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왓슨X.AI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요. 이것들은 뭐 파운데이션 모델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어떤 통계형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가져다가 일단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랩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롬프팅을 통한 어떤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파인 튜닝까지 할 수 있는 도구까지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은 이제 API 형태로 배포하는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왓슨엑스타 데이터는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피딩해 주는 형태의 솔루션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지만 그 전사적인 어떤 레이크하우스 형태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포맷 그리고 데이터 워크로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의 데이터 소스만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가 분석이든지 아니면 OLTP 트랜지션이든지 상관없이 이 안에는 멀티 쿼리 엔진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능까지 제공하는 게 저희 왓슨엑스타 데이터의 특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왓슨엑스타 거버넌스는 이러한 AI 모델들에 대한 명세를 확인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모델 인벤토리가 이제 그런 명세를 갖고 있는 어떤 인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모델들이 운영이 됐을 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 그리고 모델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모델들에 대한 규제 준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를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컨셉은 이러한 모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라미스를 망라하고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업들은 온프라미스를 선호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특히 제조나 파이낸스 고객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프라미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까지 제공한다라는 게 여기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에는 유즈 케이스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랭귀지와 코드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이 더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사 관리를 위해서 어떤 Q&A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그 생성 AI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 쪽은 주로 이제 콜센터에 이제 고객 응대를 하는 쪽에서 많이 우리가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챗봇이나 보이스봇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생성 AI가 좀 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즈 케이스는 그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죠.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각 그 시스템의 어떤 그 장애 사항들을 미리 인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리 인지를 하고 자동으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다든지 그런 형태의 유즈 케이스들을 이 생성 AI를 통해서 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장 남았는데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공사업 쪽에 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모더나와 협업을 해서 이제 백신을 만드는 어떤 연구 활동에 저희가 생성 AI를 같이 연구를 해서 좀 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사하고는 이제 그 지리 모델에 관련된 이제 LLM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이미 허깅 페이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관련된 어떤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라마2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금 여러 빅테크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사례입니다. 라마2라고 하는 이제 메타에서 만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온프라미스에서도 이 라마2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각 기업들이 이런 모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유즈 케이스를 좀 몇 개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싱킹 워크숍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고객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생성형 AI를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AI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본인들의 캐퍼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고 고민스러우시잖아요. 저희의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드리고 여러 개의 관련된 유즈 케이스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그런 고민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차트고요.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